안녕하세요. CKN입니다.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이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레이스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탈리아 그랑프리 후 한 주간의 휴식을 가진 드라이버들은 시즌 17라운드 레이스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로 향합니다. 바쿠 시티 서킷은 특유의 도심 코스와 고속 직선 구간으로 드라이버들에게 꽤나 까다로운 서킷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에서의 레이스는 기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력과 행운까지 모두 필요한 곳이죠. 과연 이번에는 어느 팀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 이번 영상은 F1 2025 시즌 17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리는 바쿠 시티 서킷은 도심 서킷 특유의 좁은 구간과 고속 직선 구간이 공존하는 독특한 서킷입니다. 서킷의 총 길이는 6.003km이며 총 20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그랑프리는 2016년에 개최가 되었으며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총 51랩 약 306km를 달리게 됩니다. 랩 레코드는 2019년 르클레르가 기록한 1분 43초 009, 트랙 레코드 역시 르클레르가 2023년도에 기록한 1분 40초 203입니다. 바쿠 시티 서킷은 섹터별로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속된 90도 코너로 이루어진 섹터 1, 성벽 구간이라 불리는 섹터 2, 그리고 초장거리 직선이 기다리는 섹터 3,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킷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섹터 1입니다. 이 구간은 연속된 90도 좌회전 코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코너는 고속에서 급격히 감속해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킹 타이밍과 탈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스 스타트 직후 처음 만나는 1번 코너는 대표적인 추월 포인트이자 동시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구간이기도 합니다. 3번 코너 역시 추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초반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 바로 이 섹터 1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섹터 2, 흔히 성벽 구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7번 코너부터 시작해 8번에서 12번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바쿠 시티 서킷의 상징 같은 구간인데요. 차량 한 대 정도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오르막 코너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8번에서 12번까지는 작은 실수 하나가 그대로 레이스 종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에게는 최고의 집중력과 정밀한 차량 컨트롤이 요구됩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라인을 잡지 못하면 바로 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르클레르의 I'm stupid, 바로 그 사고가 이곳 8번 코너에서 발생했죠. 마지막은 섹터 3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최고 속도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2km에 달하는 초장거리 직선 구간에서 차량들은 시즌 중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특히 DRS가 열리는 이 구간은 레이스 중 추월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6번 코너를 지난 뒤 피니시 라인까지 4개의 코너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두가 풀 스로틀로 통과해야 하는 직선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파워와 공기역학 세팅이 레이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제 채널의 시그니처인 F1 25의 주행 영상을 통하여 바쿠 시티 서킷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S를 열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플라잉 랩이 시작됩니다. 추월 포인트 중에 하나인 1번 코너 전에 강하게 브레이킹하여 감속 후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통과합니다. 다시 가속 후 곧바로 이어지는 90도 좌회전 코너인 2번 코너를 벽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여 통과합니다. 2번 코너를 통과한 후 다시 DRS를 열고 긴 직선 구간을 달립니다. 3번 코너 전에 역시 강하게 브레이킹하여 감속 후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3번 코너를 통과합니다. 약간의 가속 후 90도 우회전 코너인 4번 코너를 벽과 충돌하지 않게 조심해서 통과합니다. 약간의 가속 후 꽤 까다로운 연속 코너인 5번과 6번 코너를 지납니다. 이제 가속을 하면서 바쿠 서킷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좁은 성벽 구간을 향해 달립니다. 성벽 구간의 시작인 7번 코너를 정확한 라인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번부터 12번 코너를 사고에 유의하여 연속으로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12번 코너를 통과한 후 15번까지는 고속 코너입니다. 13번 코너와 14번 코너를 고속으로 통과한 후 15번 코너 전에 브레이킹 타이밍을 잘 맞춰 감속 후 통과합니다. 곧바로 가속 후에 이 서킷의 마지막 좌회전 코너인 16번 코너를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통과합니다. 16번 코너를 통과 후
피니시 라인까지 풀 스로틀로 달립니다. 이어지는 17번부터 20번 코너까지는 직선 구간을 달리듯이 속도의 감속 없이 고속으로 통과합니다. 지금 달리는 이 직선 구간은 F1에서 가장 긴 직선 구간 중 하나로 차량이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DRS 존에 진입하면 DRS를 열고 달립니다. 계속 풀 스로틀로 달리다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한 랩이 끝납니다. 몬자에서 레드불은 고속 직선 속도에 모든 걸 걸고 코너는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빙 실력에 맡기는 세팅을 가져갔죠. 그리고 결국 우승까지 일궈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쿠는 긴 직선과 좁은 성벽 구간이 공존하는 특이한 서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셋업의 선택이 운명을 가르게 되는데요. 다운포스를 높여 코너에서 안정적인 속도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직선 속도를 극대화해서 최고속 싸움에 올인할 것인지 그 갈림길이 바로 전략적 분수령입니다. 특히 지금의 레드불은 무난한 셋업으로는 맥라렌과의 차이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몬자처럼 긴 직선 속도에 집중하고 좁은 성벽 구간은 베르스타펜의 손끝에 맡길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다운포스를 올릴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히 레드불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다른 팀들 역시 바쿠에서 어떤 셋업을 들고 나올지 이번 레이스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바쿠 시티 서킷은 사고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좁은 성벽 구간과 긴 직선을 교차하다 보니 작은 접촉 하나가 그대로 큰 사고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세이프티카가 자주 출동합니다. 실제로 과거 그랑프리에서도 세이프티카나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경기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만약 선두권 드라이버들이 피트스탑을 하는 와중에 세이프티카가 등장한다면 누구는 이득을 얻고 누구는 순식간에 손해를 보는 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이프티카 타이밍 하나가 우승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는 언제 어떤 순간에 세이프티카가 등장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선두 싸움뿐만 아니라 중위권 드라이버들에게도 세이프티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단 한 번의 타이밍만 잘 맞춰도 순식간에 포디엄 경쟁에 끼어드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어 전략 역시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데요. 바쿠 시티 서킷은 의외로 타이어 마모가 적은 서킷이라 대부분 팀들은 원스탑 전략을 기본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통은 미디엄으로 스타트해서 중반에 하드로 교체하는 것이 안정적인 그림이죠. 하지만 올해 새롭게 도입된 C6 소프트 타이어가 흥미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립 덕분에 스타트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마모가 빠르다는 약점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스타트 타이어로 쓰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하위권에서는 충분히 스타트 타이어로 장착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반에 세이프티카가 등장한다면 C6를 활용한 드라이버들이 피트스탑을 통하여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스를 10랩 정도 남기고 세이프티카가 등장한다면 C6를 사용한 막판 스프린트 레이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고가 많이 나는 서킷이니만큼 어쩌면 C6 타이어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카 타이밍과 타이어 교체 시점 이 두 가지가 레이스 승부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쿠 시티 서킷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좁은 성벽 구간 하나, 세이프티카 타이밍 하나, 그리고 타이어 전략의 작은 차이가 그대로 승부로 이어지죠.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과연 누가 그 모든 변수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체커기를 먼저 받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F1 2025 시즌 17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